예, 여러분, 우리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21번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자, 여러분 21번은요, 경찰 2대의 원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해당 파트는 우리 경찰학에서 경찰작용법 일반론, 그 중에서도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이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소급 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목차, 체계가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경찰 책임의 원칙과 경찰 비례의 원칙이죠. 21번 문제는 경찰 비례의 원칙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면 비례의 원칙은요. 헌법에도 있고요. 경직법에도 있고 행정기본법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비례의 원칙 관련해서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X가 됩니다. 일단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여러분 비례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행정장, 모든 경찰 작용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작용이 개 괄적 수권 조항이든 개 별적 수권 조항이든 비례의 원칙은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2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다음 여러분들 3번 봅니다. 비례의 원칙의 세부 내용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있죠. 이때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 침해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3번 지문은 과거 기출이 된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함정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경찰행정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다. 그런데 조리에 해당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헌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21번은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21번 비례의 원칙 관련 문제는 출제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여러분들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22번 봅니다. 여러분 2021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이때 행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부터 행정기본법의 법률 조문들이 우리 시험에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기본법에서는 처분, 인허가 의제, 공법상 개혁, 부가, 행정강제 뭐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정기본법상 처분과 관련된 문제. 자, 근데 여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물어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을 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의신청은 원래 처분했던 처분청이 할 수 있죠. 따라서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여러분들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질문. 그런데 2번은 여러분들 적용 제외인데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처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설명을 할게요. 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소청심사 제도라는 별도의 내용이 있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심판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원칙적 규정인데요. 이의 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옳은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바로 4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의 신청이죠. 빨리 결과를 내야죠.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기간 14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 결정 14일 이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14일이면 14일이 연장될 것 같은데요. 이의 신청 연장 기간은 여러분들 14일의 범위가 아니라 10일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아니 이의 신청 결정 기간 14 플러스 10 이렇게 외우셔야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행정기본법의 조문 문제예요. 여러분, 조문은 겸손하게 조문 읽으면서 반복하는 것만이 최고의 공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23번 봅니다. 여러분, 23번은 행정행위의 부관입니다. 부관. 주된 행정처분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가 부관이죠. 이러한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법률효과 일부 배제, 철회권의 유보, 수정부담, 부담이 있죠. 여러분, 이 일련의 내용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 판례에 의합니다. 1번 볼까요? 여러분, 공무원이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정처분은 공법관계죠. 그런데 나쁘죠.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법관계를 무엇으로?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침해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2번 지문 봅니다. 여러분, 무관이라는 기본적으로요.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과됩니다. 특히 뭐요? 부담은요. 즉, 원래 처분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익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과된 부담은 약간 부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부담 붙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담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부분 붙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여러분, 2번이 틀려요.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요.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이후에 나중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구간과 관련된 대표 판례죠. 일단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볼까요? 여러분, 3번은 모든 판례 문장을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관의 종류 중에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하나죠. 바로 부담이죠. 따라서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담 그 자체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옳은 질문이죠. 4번 볼까요? 여러분, 내가 40년 사용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청은 20년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나는 40년, 행정청은 20년. 즉, 내가 신청한 것과 다르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이 판례는 수정부담입니다. 그런데요, 수정부담은 다수설은 부관으로 인정 안 하죠. 다수설은 수정부담을 뭐로 보죠? 수정 허가로 보죠. 따라서 4번은 수정 부담, 실질적으로는 수정 허가예요. 그런데 이거 독립성이 인정됩니까? 독립성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번 옳은 질문이죠. 따라서 2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정답 2번이 된다. 여러분, 부관은요, 일반 이론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판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맞추도록 합시다. 자, 다음 여러분들 24번 볼까요? 경찰상 강제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먼저 여러분들 경찰상 강제집행 뭐가 있나요?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강제집행은 의무를 부과했는데 해당 의무를 불이행했죠. 그런데 즉시강제는요,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즉, 선행 의무의 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옳지 않아. D. 전염병 환자를 강제격리한다. 경찰상 즉시강제? 여러분, 이건 즉시강제가 아니에요. 직접강제죠. 기역 X. 니은. 공중위생영업소를 폐쇄한다. 영업장을 폐쇄한다. 여러분, 이건 뭐죠? 직접강제죠. 디귿. 범칙금 내라고 했는데 범칙금 안 내서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한다. 이거 여러분들 뭐죠? 집행벌, 이행강제금, 맞죠? 다음 여러분들. 견인조치. 견인조치 나오면 무조건 대집행이죠. 맞죠, 여러분? 리을? 여러분, 리을? 틀렸죠? 아, 참, 여러분들. 기읍. 전염병 환자를 강제격리한다. 여러분, 이거 즉시 강조죠. 전염병 환자는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화면으로 보면서 하다 보니까 잘못 읽었네요. 기읍, 오른지문. 니은, X. 디귿, O. 여러분, 리을. 견인 조치는 대집행이죠. X죠. 강제철거도 대집행이죠. 옳지 않은 니은, 리을.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 가능성은 있고, 굳이 이렇게 아니더라도 지문 형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숙지합시다. 자, 다음 여러분들. 25번. 병직법 통합 문제네요. 기회. 여러분, 이거 기출에 한번 언급되었어요. 불신 검문 관련해서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 강행 규정인가요? 기억 틀렸죠? 조사할 수 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니은 응급구호 요청했는데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 병직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법에 있죠. 이때 처벌 규정은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틀렸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니은 X죠. 디귿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귿은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이죠. 그것도 긴급 출입이죠. 경직법 제 7조죠. 디귿 오른쪽이죠. 리을. 여러분, 사실의 조회 아닌 출석 요구. 여러분, 사실의 조회 아닌 출석 요구는 즉시 강제 아니죠. 사실행위죠. 그래서 우리 경직법이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이면서 사실행위에 관한 토대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건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경찰벌 대상 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리을 지문 옵니다. 여러분, 미음인데요. 미음에서 일단 볼 거. 밑에 지문 보세요.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정상 참작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된 직무, 범죄 내용을 살인, 강도, 강간, 가포, 아동학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스토킹 범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 출제될 가능성 매우 높아요. 미음, X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 기읍, 니은, 미음이죠. 정답은 3번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경직법과 관련된 문제가 두세 문제 나오는데요. 우리
대부분은 경직법 자신 있잖아요. 경직법 틀리지 맙시다. 자, 다음 여러분들 26번 봅니다. 경찰 장비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경찰청장이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한다. 안전성 검사 실시해야죠.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 나오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죠. 이때 여러분들 안전성 검사 누가 실시하죠? 외부 전문가가 실시하죠. 이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틀렸죠? 참여시켜야 한다. 1번 X죠. 2번 볼까요? 여러분 2번은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봅니다. 즉 위해 수반이 가능한 경우를 물어봐요. 그래서 범인, 소요 일으킨 사람, 무기 버려 3회 이상 명령했는데 안 따르네요. 무기 사용하면서 위해 수반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3회 이상입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을 보면 경찰 착용 기록장치 소위 바디캠이라고 하죠. 여러분 경찰 착용 기록장치가 24년 2차 순경 문제 때 나온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 착용 기록장치는 2024년 5월에 도입됐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찰 착용 기록장치는 바디캠이니까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구죠.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표시하고 알려야죠. 3번 5조. 4번은 기출에서 한번 나왔어요. 위해성 경찰 장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X죠. 4번 질문 옳은 질문.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죠.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7번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물어봅니다. 자,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대상자의 행위가 5가지 있죠. 기억나시나요? 수는 소극자, 적극자, 폭력 공격, 치명 공격.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경찰관의 대응 수준이 틀려지죠.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때 대상자의 행위를 물어봅니다. 1번 몸에 힘을 빼서 물체를 꽉 잡고 버티면서 안 가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조금 버티는 거죠. 소극적 저항이죠. 2번 강한 힘으로 완력 사용해서 경찰관에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름 완력을 사용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폭력적 공격 이건 어느 정도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다. 폐.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거든요.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건 폭력적 공격이 아니라 적극적 저항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죠. 3번
물리적으로 이탈해서 도주한다. 이거 적극적 자위죠. 대상자가 총기, 흉기, 둔기를 이용한다. 치명적 공격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경찰 물리력 사용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28번. 여러분, 28번은요. 경찰 구제법입니다. 경찰 구제법은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출제 1순위는 국가배상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국가배상법은 조문, 판례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죠. 여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례 내용까지 공부하는 사람 많은데 그건요. 7구급 시험에 행정법 공부예요. 우리 경찰학에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모문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28번. 국가배상. 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본다. 용조물 배상 책임 물어보는 거 아니죠. 적절하지 않은다. 1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여러 직무상 의무가 부여되죠. 이때의 직무는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부과된 직무도 포함되고요. 부수적으로 부과된 직무도 포함됩니다. 전적인 직무든 부수적인 직무든 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2번. 이번의 주제는 기관위임 사고예요. 상급단체로부터 하급단체가 기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하급단체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상급지방자치단체도 그 사무기소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관위임 사무, 상급단체도 책임을 진다. 3번. 여러분, 가해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네요. 여러분,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가해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부담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배상 책임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면 되죠. 좋습니다. 자, 이때 가해 공무원 개인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면 가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경과실 업무 수행으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담시키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원활할까요? 원활하지 않겠죠? 따라서 3번 질문, 옳은 질문이 되죠. 4번, 가해 공무원의 특정이 어렵다. 이 경우 반드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판례와 관련된 사례가 전투경찰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집회 시위 등에서
전투 경찰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다가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부 다 뭐 쓰고 있죠? 이런 경우 가해 공무원 특정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된다. 국가배상법 문제 중에서도 크게 어렵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15번부터 28번까지 딱 14문제죠. 14문제 내외 경찰 행정법. 여러분, 그래서 이 경찰 행정법에서도 여러분들 점수 확보가 꽤 많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29번 문제부터는 우리 시험에 약 6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찰 행정학입니다. 여러분, 경찰 행정학 6문제. 저는 이 부분을 꽤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찰 행정학은 크게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경찰학의 기초이론에서 14문제 나오니까 13문제 정도 맞추는 거죠. 한국경찰사, 외국경찰서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맞춰줘야 되죠. 경찰행정법 기초이론 14문제에서 10개 이상 맞춰야죠. 그럼 여러분들 벌써 24개 정도 맞추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들 몇 점이죠? 24 곱하기 2.5. 여러분 거의 몇 점이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점수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29번 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적절하지 않아. 1번을 보면 메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 메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은 내용이론이죠. 대표적 특징 뭐죠? 생안사존자. 특정 단계의 욕구 충족돼서 상위 욕구로 올라가면 그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의미 없어진다고 하죠. 이걸 여러분들 유의미하고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퇴행과 좌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번 알더포 ERG 내용이론이죠. 자, 그런데 알더포의 ERG 이론은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비판하죠. 그래서 이미 충족된 하위 욕구라도 다음 단계의 욕구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여러 가지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2번 옳은 질문이죠. 3번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론 7가지를 제시해요.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번 질문 옳은 질문이죠. 4번 아담스 공정성 이론은 과정이론입니다. 과정이론은 3가지 정도가 언급되죠.
포터 롤러의 업적 만족물, 브룸의 기대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이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의 핵심은 타인과의 비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상을 받을 나의 믿는 보상 수준에 합치되면 만족하고 기대감을 충족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갖게 된다. 이거 여러분들 과거 본인의 경험에 입각한 보상 수준의 만족감입니다. 이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아니라 포터와 로울러의 업적 만족 이론을 설명하고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4번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여러분, 예산 문제는 우리 경찰학에서 100%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번 볼까요? 정부, 대통령 승인받고 대통령 승인 얻은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 맞죠? 여러분,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헌법은요, 90일 전까지. 그리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죠. 옳은 질문이죠. 2번. 자, 그래서 1번은 예산의 편성이죠. 2번. 예산을 배정하네요. 이건 예산의 집행이죠.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감사의 장에게 예산 배정하면 기재부 장관은 바로 감사원에 통지해줘야 합니다. 2번 옳은 질문. 3번 예산 배정 요구소죠. 따라서 예산의 집행 절차죠. 여러분, 예산 배정 요구서에 따라 예산 배정 계획서는 단기별로 작성합니까? 틀렸죠? 분기별로 작성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3번 지문을 틀리면 안 되는 이유는 3번 지문 기출에 많이 나왔죠. 4번. 각 중앙감사회장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중앙간서 결산. 여러분, 각각의 중앙기관들이 전년도에 썼던 예산 결산 보고서 만들어서 기재부 장관한테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이게 중앙간서 결산 보고서죠. 4번 옳은 질문. 따라서 30번 적절하지 않은 정답 3번이죠. 어렵지 않다. 자, 다음에 보면 31번 물품관리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냥 넘깁니다. 1. 물품관리법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2. 출제가 되더라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31번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2번 볼까요? 자, 32번은 언론 중재법이죠. 적절하지 않은 1번 뭡니다. 여러분, 언론 중재법이 나옵니다. 1번 정정보도, 반론보도, 특보도. 여러분, 이때 반론보도, 특보도는 대부분 정정보도 청구 규정을 준용하죠. 따라서 정정보도 청구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보정제도 나오죠. 그 다음, 공제해도 나오죠. 여러분, 이 내용만 기억하면 돼요. 1번 봅니다. 정정보도 청구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된 정정보도가 공개회의, 공개재판 절차다. 여러분, 이거 정정보도 청구의 거절 사유죠. 이때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여러분, 정정보도 청구 거절 사유는 임의 규정입니다. 스스로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1번 X죠. 2번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명, 2명인의 비원장, 2명인의 감사,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하죠. 언론중재위원회의 총 인원은 40명 이상 90명 이내죠. 다시 한 번 더 떠올립니다. 3번. 여러분, 3번의 전자지문은 직권조정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직권조정은 처음에 있었던 조정 실정이죠. 때를 기산으로 해서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번 오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대통령까지 안 갑니다. 문체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임기 3년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 어렵지 않죠. 그래서 32번 정답은 1번이 된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3번. 여러분 33번 문제도 경찰청 감사규칙 기출에 언급되었던 내용이에요. 기획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거부, 자료 제출 안 한다. 징계 요구, 문책 요구 맞죠. 니은. 여러분, 니은을 잘 보면 대안 제시, 개선 방안. 여러분, 대안 제시와 개선 방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 권고입니다. 권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개선 요구는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개선 요구는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모순. 다음 3번. 여러분, 수진, 회수, 환급, 수급 이런 단어 나오면 시정 요구죠. 어렵지 않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여러분, 리을을 보면 홍보라고 하는데 홍보라는 말이 나오면 자율적 처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리을에 보면 경미하다, 배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경미, 제재는 경고 요구, 주의 요구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 리을, 리을. 정답은 3번이 되죠. 기출에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4번 문제. 정보공개법이네요. 이때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 제도의 총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일단 정보공개 제도의 총괄권자는 행안부 장관.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전년도 각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 평가에서 보고서를 만들거든요. 이걸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요.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2번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전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여러분, 언론중재위원회는 40에서 90, 정보공개위원회는 11명이죠. 이때 여러분들 위원장 포함 7명은 민간위원회야 돼요. 따라서 2번 지문 옳은 지문.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볼까요?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위원,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5조. 여러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이에요.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에요. 언론중재위원회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요. 정보공개위원회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임 기간 제한은 언급하지 않죠. 이거 2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4. 예, 나오죠. 행안부 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행정부 기관으로 대상을 합니다. 여기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고 제외됩니다. 이런 함정 부분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판단해야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4번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우리 35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35번 문제는 분야별 경찰활동, 생활안전경찰활동이죠. 물론 여러분들, 생활안전경찰활동에서는 중요한 파트가 꽤 많습니다. 112 신고제, 경범죄 처벌, 아청법, 이런 것들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번 35번에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이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기출문제 풀면서 112, 경범죄 처벌법, 아청법, 이런 문제들은 많이 풀어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있죠. 이건 기출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적응 측면에서 제가 먼저 한번 내봤습니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죠. 우리 법은 성매매 가해자만 처벌하죠. 5조. 2번. 여러분, 2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성년자입니다. 심신 미약한 사람,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여러분, 한정치산자, 한정구결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 이 대상자들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미성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자, 장애인, 여러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재판이나 수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지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이때 서술어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성매매 범죄. 범한 그 사람이 신고, 자수했다.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죠. 자기가 범죄 저질러 놓고 신고하고 자수했는데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되면 이건 정의가 아니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번.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 공소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고 보호집행하면 안 됩니다. 왜요? 사건 당사자예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퇴거 같은 거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4번도 5죠. 그래서 3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되죠. 여러분 생활안전경찰활동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우리 절대 틀리지 말자.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야별 경찰활동 6문제 내외 중요한 법들만 공부하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범위가 넓어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요. 1번부터 34번까지에 해당하는 경찰학 총론 34문제. 진짜 만약에 쉽게 나오면 합격의 당락은 분야별 경찰활동 6문제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분야별 경찰활동 나름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여러분들 36번 봅니다. 우리 경찰학에 엄청 자주 출제되는 최강자죠. 아동학대 범죄 처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볼까요? 여러분, 아동학대 범죄는 누구든지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모두 신고할 수 있죠. 아동폭력 범죄는 수사기관, 아동학대 범죄는 지자체와 수사기관 모두 신고할 수 있죠. 1번 질문, 옳은 질문이죠. 2번 질문, 여러분, 우리 응급조치 중에 격리하는 응급조치 있죠. 72시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 48시간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죠. 2번은 기출 지문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옳은 질문이다. 3번. 여러분 3번은 함정을 보셔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해야죠. 그런데 검사에게 송치된다는 것은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형사처벌보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법경찰관은 의견을 제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죠. 4번은 지출이에요. 자, 임시조치는 응급조치의 경우에는 70이시다. 긴급 임시조치인 경우에는 48시간. 이거 하나의 공식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3번이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7번. 여러분, 경비경찰 활동입니다. 저는 이번 25년 시험 재난관리 나올 가능성 엄청 많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무한공항 사건이 있었죠. 재난. 그래서 여러분들, 시의성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재난관리는 가장 많이 기출되는 부분이었죠. 자, 여러분,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제 눈에는 딱 보이죠. 4번이 틀렸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경찰청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다.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여러분, 재난상황실 설치 운영은 경찰청의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그리고 경계 단계 위기경보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 안 됩니다. 따라서 4번, 말장난, 함정이죠. 경계 단계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3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다. 이해됐나요? 자, 다음 여러분들. 38번. 여러분, 38번은 교통경찰의 문. 여러분, 원래 우리 교통경찰은 음주운전 관련 판례. 교통사고 관련 판례. 대부분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부정차 금지,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제 등 이런 부분에서 출제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먼저 제가 조금 강조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버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쉽긴 쉬운데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번. 여러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영유아 태우고 있다라는 표시 한 상태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죠. 1번 쉽죠. 2번. 여러분, 2번 어려워요. 2번은 순경 단부시험에서 출제된 적 없어요.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간, 시간 나누어서 여러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도시지역의 안선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운영할 수 있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어렵죠? 여러분, 안선도로를 일방 통행로로가 아니라 이면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한손도로가 틀렸어요.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따라서 이번 질문이 X입니다. 3번. 여러분,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자, 이때 강화된 벌칙의 적용 대상. 여러분, 제1호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시죠? 암기 팁. 신, 속, 보, 주, 소. 노지시,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통행 위반. 신, 속, 보, 주, 통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속도 위반.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몇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나요? 30km 이내죠. 헷갈리면 안 된다. 여러분, 4번은 300m, 500m. 이건 여러분들 너무 쉽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9번. 여러분, 39번은 공공안녕 정보경찰 활동이에요. 여러분, 공공안녕 정보경찰 활동의 핵심은 집시법이죠. 이런 분들 가끔 집시법 이외의 문제가 생뚱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쉬운 부분인데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대충 보고 넘어갔다가 출제돼 버려서 뒤통수 맞는 경우 엄청 많죠. 여러분 39번은 정보 요구 방법입니다. 그럼 기억나십니까? P&I, EEI, SRI, 그리고 여러분들 OIR 기억나시죠? 의 특징을 기억하면 되죠.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정답 1번입니다. 특별촉보 요구 SRI. 여러분, 특별촉보 요구는 예정되어 있는 정보 요구가 아닙니다.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돌발 상황에 대한 단기적, 임시적, 단편적 정보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발 상황이죠. 따라서 일련의 절차에 따르지 않습니다. 돌발 상황이니까 사전에 첩보 수집 계획서 작성을 필요로 한다가 아니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3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025년 1월 서진호 경찰학 적중모의고사 영철 공방과 함께합니다. 마지막 문제 40번. 여러분 40번의 주제는요. 외사경찰이에요. 여러분 외사경찰 활동은 일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나요? 가끔 인터폴, 이런 제법 많이 출제되는 게 범죄인도법이에요. 그리고 또 자주 출제되는 게 출입국 관리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22년 이후부터 가끔 출제되고 있고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40번 문제 유형은 출제될 가능성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은요 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주한 미합 중국 군대. 뭐죠, 여러분? 주한미군 지휘협정이죠.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적용을 받는 미군, 군소, 이 사람들의 가족, 초청계약자, 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 사건을 인지, 고소, 고발, 수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 사건, 주한미군 지휘협정 사건이거든요. 7일 이내에 통보하는 건 맞는데 이때 누구에게 통보하냐? 국가수사본부장 아닙니다. 여러분, 한미행정협정 사건, 주한미군 지휘협정 사건, 범죄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뒤로 갈수록 모든 지문을 해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이었죠. 2025년 1월 서진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첫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2월 20일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영철공방 유튜브와 함께 2월 적중 모의고사 당연히 제공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진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찰학 실력, 점수가 더욱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행여나라도 궁금한 거 있다. 경찰 상담이 필요하다.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 영철 공방 네이버 카페,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합격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